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전입니다. 자, 바야흐로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 탄핵의 정점 바로 대통령 탄핵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을 반드시 아웃시키겠다, 탄핵시키겠다.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이거 실시하고 있죠. 한 번 실패했고요. 또 2차 탄핵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탄핵을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바로 밑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이건데요. 이미 1차 탄핵 때 벌써 변절한 김상욱이가 이런 말 하네요. 윤 탄핵 찬성 10여 명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은 탄핵 외에 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 없다. 탄핵밖에 길이 없다. 결국 한동훈도 탄핵에 완전히 이제 올랐었고요.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윤하는 한 몸입니다. 약속 대련 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와, 정말 꼭지 돌아갑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한번 주장했던 것을 이제 이게 거둬들이자니 너무 크게 질러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미 세상 끝났는데, 왜 자꾸 이제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둘을 하나로 자꾸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 이게 풀립니다. 네. 그거 자체가 말이죠. 윤 대통령 욕보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전체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엉터리 논리입니다. 그거는. 자, 홍준표, 한동훈 탄핵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탈당하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비대위를 띄워서 그냥 무력화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대위 가능할 거예요. 자,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자, 이런 뉴스가 조선일보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한국경제, 뉴시스 전부 다 나왔어요. 그 밖에 다른 언론도 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다들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말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게 틀리진 않아요. 자, 국민의힘 김상욱, 자, 이 울산 남구가 지역구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이 깜짝 쇼로 인해서 인지도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 이 탄핵 사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장동혁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 같은 그런 존재죠. 한동훈과 갈라서는 것 같습니다. 친한으로 이제 친한 핵심 중에 핵심. 그야말로 이제 한동훈의 오른팔 뭐 이런 식인데 한동훈 로드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상력만 떨어뜨리고요. 이거는 저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정권을 흘러가는 일이다. 죽서 개준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서요, 만일에 탄핵이 통과될 경우에 자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한동훈을 저격하는 말이죠. 비대위를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최고위 전체 균형이 한 명만 빠져도 말이죠. 4대 5로 바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역전이 돼요. 그러면서 비대위를 띄울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장동혁을 아마 이게 설득하려고 지금 무지 노력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보다도 더 큰 인물이에요. 이 장동혁은. 인물도 더 잘생겼고. 사실 그동안 한동훈이 짠하고 나타나서 그렇지 이 사람을 주목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뉴스가 돌아갔으면 한동훈보다도 지지율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 장동혁은. 제가 볼 때. 그릇이 더 커요. 사실은. 한동훈보다도.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판사 출신으로서 뭐 스펙으로도 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밑에 있기에는 너무도 안까운 인물이죠. 사실은. 자, 윤 대통령의 2.3월 퇴진론에 왜 반대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포기한 채 갑자기 대통령을 언제까지 탄핵하자거나 하야시키겠다고 한들 야당은 바로 당장 탄핵하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뭐 등등등. 야당은 시간을 끈다고 비판할 것이다. 우리는 탄핵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막아야 한다. 그러면 야당도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108석이 똘똘 뭉치면 야당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 플러스 108석이면 이길 수 있는데 내부에서 지금 트로이 목마들이 지금 여러 나타나 있습니다. 간자 혹은 트로이 목마 혹은 이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지금 소수의 세를 갖고 꼬리가 몸통을 헛는다 그러나요?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암셰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도려내야 됩니다. 비대위 띄우는 것만이 최상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놓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엄을 선포한 그것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생각하면요. 부정선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전 미래통합당 대표, 또 민경욱도 있죠. 민경욱 전 의원도. 그런데 비대위원장 자리에는 아무래도 황교안 정도 중량감이 필요하겠죠. 황교안이 아마 적임일 겁니다. 비대위원장 자리는. 뭐 그렇다고 대선 후보로 내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지지한다라든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비대위원장 역할 정도는 황교안이 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갖고 부정선거를 무대 위로 올려놓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에 전면전을 벌일 수가 있겠죠. 전면전. 비록 대통령의 계엄에 의한 부정선거 자료 확보 혹은 결정적 증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지금 봐서는 글쎄요,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일단 그건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계속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슈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황교안 이상 가는 비대위원장이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각 시대마다, 각 시기마다 그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이재명 잡는 천적으로서는 김문수가 제일 좋습니다.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이 부정선거 이슈를 이게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설파하고 전파시키면서 최일선에서 그냥 말로 뭐 완전 용감무쌍하게 싸워줄 사람은 황교안 이상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봐서는. 자,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자고 했다. 일부 이탈은 있겠지만 의원들이 당론을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 아무튼 지금요, 이 장동혁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동혁 의원님, 소신 있고 올바른 길 선택하셔서 너무 고맙고 나라를 살리시네요. 한동훈 같은 얍삽하고 권력 욕망 가득한 저런 배신자랑 헤어지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사실상 이제 친한으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동혁은. 한동훈도 아마 그걸 좀 당해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박정훈 의원도 친한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 그리고 장동혁 의원, 남아있는 것은 진종호 하나가 지금 남아있고요.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동훈은 아직도 당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몇 명 안 됩니다. 친한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 빠져나오고 있고, 새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 새로운 어떤 정치 환경,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일단의 야심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친한이 아니에요. 설령 탄핵에 찬성한다 그래도 친한이 아닙니다. 그들이 뒷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때문에 한동훈은 그 탄핵 참성 세력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건 완전히 오판입니다. 사실상 한동훈 계는 이제 완전히 소멸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7%, 7.1%, 8점 뭐 몇 프로, 9점 몇 프로, 이 세 개가 연달아 나왔거든. 7, 8, 9. 와. 이거 한동훈이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14%, 15%, 17%, 18%, 요 정도에서 계속 몇 달 왔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고 한 자릿수로 가면 끝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예고했는데, 진짜로 뭐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제 보니까 형편없네. 지지율이 한 자릿수네.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동훈계 자체가 확장이 안 된다니까요. 설령 계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탄핵에 들어가더라도, 탄핵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더라도 그들이 한동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카드를 찾을 겁니다. 그 다른 카드가 누구냐?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원희룡이냐? 뭐 유승민이냐? 유승민도 지금 거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준석을 또 거론하더라고. 그 모든 사람보다도 완벽한 카드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또 황교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황교안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김문수를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김문수가 어느 시점까지 올라와야 돼요. 수면 위로. 지금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거든. 뉴스도 나오지도 않고 여론조사에 포함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을 띄운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김문수가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자면 일단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밖에 김문수 본인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정말 지금 내각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번 계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정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무정부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을 일단 김문수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요? 탄핵 반대를 분명히 이제 언급했습니다. 김문수가 사실은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 밖에 이제 자유우파 애국 보수 전체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걸어왔던 길 자체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서사,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서사 대하 드라마가 김문수에게는 있거든요. 이재명의 서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 그런 서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경력도 화려하죠. 스펙, 그리고 업적, 경기도지사 때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판교 같은 것은 엄청난 작품 아닙니까? 그거 김문수 작품이거든. 쫙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또 본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영천이잖아요. 경상북도 영천. 영남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도 일단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재명 잡는 킬러라니까요, 완전히. 근데 뜨지 못하게 한다? 그게 이제 조정동 같은 이런 언론들. 좌파들도 김문수만큼은 절대로 막습니다. 뜨지 못하게. 왜? 지난번 청문회 할 때 보셨죠? 김문수를 막 공격했는데, 국적 논란 등등으로 말이죠. 놀랍게도 김문수가 더 떠버렸어, 그냥. 두 번째 해보니까 또 떠버렸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존재가 사실 대선주자거든요. 그게 바로 눈덩이 굴리기가 가능한 사람이죠. 때리는데 죽어버린다? 지지율이 꺼진다? 그건 대선주자가 아니에요. 때렸는데 커진다? 이게 대선주자라니까? 김문수는 사실 더 때려 맞아야 되는데, 저들이 그걸 알고는 어느 순간 김문수를 아예 언급도 안 해, 이제. 국정감사할 때, 그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하는데 장관이 없네? 그들이 안 부른 겁니다. 차관을 불러놓고 했다니까. 차관 이하 국장들하고. 장관 없는 상태로 국정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 지도부, 그쪽 민주당 지도부가 아마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김문수 부르지 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김문수가 커진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깝깝해져.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장점 모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딱 붙여보면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김문수인데 소방관 이야기,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거는 오히려 소방관이 잘못한 거라고요. 도지사가 전화를 했어. 본인이 생각할 때 도지사가 아니고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짜 도지사는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방관 입장에서는 그게 김문수라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본인이 관등 성명을 말해야 돼요, 원래가. 일반 시민이 전화하더라도, 네, 당직 사령에, 당직실에 누굽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김문수는 내가 도지사입니다.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데, 예, 말씀하세요. 왜? 여보세요. 이러고만 앉아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 소방관이 사실은 크게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프로토콜을 어겼다니까요, 그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꼰대가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꼰대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꼰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걸어왔던 길 자체가 꼰대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야말로 거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꼰대라고 할 수 있나요? 노동운동의 전설입니다. 전설 정도도 보통 전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서 김문수처럼 그렇게, 무서운 활동이라 그럴까? 위대한 활동이라 그러더군요. 그쪽 노동운동했던 사람들 말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진력, 에너지, 파괴력 다 갖고 있는 거야. 용기, 배짱,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다만 하나, 모든 언론이 견제합니다. 김문수를. 왜 그런지. 조중동까지도 김문수는 지우려고 말을 아예 안 해, 그냥. 뉴스도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뜨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거를 깨려고 하면은 우파 유튜브에서라도 전부 뭔가 이렇게 일관된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파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자주 하죠. 거기 1등 하는 사람 누굽니까? 항상 김문수가 1등이더구만. 압도적으로 1등이야. 60%, 70% 이렇게 혼자 그렇게 나와요. 자, 장동혁이 나라 살리네. 장동혁 화이팅. 멋지다, 장동혁. 자, 등등 했어요. 드디어 장동혁이 친한에서 비한으로, 비한에서 나중에는 반한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장동혁도 사실 인물입니다. 제가 볼 때.
먼 미래를 놓고 보면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한동훈 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려면 해봐. 옳다면 와봐. 들어와봐. 국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게 이번에 이 계엄령입니다. 종북 세력, 종중 세력, 그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